장마철 사건 사고 뒤로 좀 가려져 있긴 했습니다만 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거액의 돈벌이 논란이 돼 왔는데요. 주인공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오늘 임명됐으니 권신임 대법관입니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로펌이 요청한 의견서를 써주고 번 돈이 무려 18억 원. 임기를 시작하긴 했지만 이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권영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임명이 됐어요. 국회 인준하면은 바로 임명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통과 자체가 어제 국회 인준이 됐고요. 아니 17일 날 이제 경과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는데 예. 서경환 후보는 채택을 했어요. 예. 그런데 권영준 후보자는 채택이 유보되니까 바로 이제 다음 날 그 권영준 후보가 가장 논란이 됐던 법률 의견서를 그 청문위원들에게 열람을 하도록 예. 법원 행정처 직원들이 다니면서 이제 보여준 겁니다. 이 본회의에서 사실 예.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반대했었는데 네. 본회의 표결은 어떻게 됐죠? 민주당이 그냥 통과시켜 준 건가요? 여야가 다 그 재석 265명에 찬성이 215표, 예. 반대 35표, 기권이 15표였습니다. 서경환 그 대법관은 찬성이 243표, 반대 15표, 기권이 7표였으니까 차이가 좀 나죠. 네. 근데 공식적으로 반대한 거는 정의당 뿐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정의당 6표밖에 없는데 반대가 35표, 기권이 15표, 50표가 반대였다는 거는 그만큼 반대 의견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5표를 얻었기 215표나 나왔다는 얘기는 예. 야당인 민주당이 찬성 의견으로 돌아섰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청문회 과정에서는 굉장히 그 민주당 의원들이 세게 질타를 했거든요.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거세게 일이죠? 질타를 했죠. 예. 특히 권 후보자가 5년간 대형 로펌에 63건의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18억 1,500만 원의 받은 데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과 서울대 교원으로서의 영리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질타가 컸거든요. 민형배 의원 청문회 때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최근 5년간의 근로사업 기타 소득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근로소득 대비 근로외 소득이 무려 5년 평균 3.3배예요. 2021년에는 4.2배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교수인지 변호사인지 의견서 작성을 전문으로 하는 분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러면서 민 의원은 자칫하면 이거 투잡 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서울대법 등에 따르면은 후보자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대 교수로서 돈을 받고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변호사법 109조에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했던 거죠. 근데 권 후보자는 본인이 영리행위 했다고 인정했나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권 후보자는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도 아니라고 했는데요. 5년간 18억 1,5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세후 소득액으로 따지면 연봉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액수를 떠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우리나라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소득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얼마 벌었느냐, 많이 네. 벌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서울대 교수면은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영리 행위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또 돈을 받고 법률 사무를 하는 거 개업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뭐 변호사법 위반 의혹 계속 제기될 것 같은데요. 해소되지는 않았고 지금 이제 서울대가 법인화가 되면서 아마 이게 공무원 신분에서는 떨어져 나갔을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민주당 청문위원들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요. 권영준 후보자는 청문회 전이나 청문회 과정에서 로펌의 의뢰로 써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인사위원장의 지시에도 로펌과의 비밀 유지 의무 요걸 계속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출을 안 했죠. 예, 안 했는데 그제에 임명 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이 유보됐잖아요. 서경환 후보자는 통과됐고.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를 전제로 청문위원들에게 법률 의견서 열람을 하도록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 직원들이 청문위원들의 의원실을 돌면서 비공개 열람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밖에 안 됐고요. 대법원 직원들이 이걸 들고 다닌 거예요, 의원실에. 예, 그렇습니다.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네네, 그렇게 했고요.
근데 그 네. 전체 의견서를 그럼 다 볼 수 있었던 거예요? 60몇 건의 의견서를? 전체를 다 제출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63건 중에 20건만 열람하도록 제출했다 그래요. 예.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내 사건 15건, 해외 사건 5건을 법원 행정처 직원들이 의원실로 가져왔지만은 어제 오전 10시 반에 가져와서 한 30분 보고 그도 가려고 그랬대요. 그 20건을 어떻게 그렇게 짧게 그래서 보나요? 우겨서 1시까지 검토를 하고 1시 반에 어제 다시 청문특위가 열렸거든요. 예. 그렇게 검토를 했다 그러고요. 민주당 청문위원들도 법률 의견서를 갖고 오긴 했지만은 전체 의견서가 아니라 일부만 공개했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동안 관례에 비추어 진일보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동안에는 아예 제출 안 했거든요. 뭐 전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후보자도 그랬고 제출 안 했는데 예. 전체 의견서를 다 제출하지 않았고 짧은 시간에 비공개 열람만 가능하도록 했다는 거는 좀 더 개선한다면은 김회재 청문위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진일보 한 건 맞다. 뭐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쉽긴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열람해 보니까 네. 그 법률 의견서 내용에 권영준 대법관이 쓴 내용에 대법관으로서 이해 충돌을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대목이 있다고 하던가요? 그 비공개 열람 조건이다 보니까 청문위원들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어차피 통과했는데 뭘 또 언급하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민형배 의원은 심각한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은 권 후보자의 해명대로 많은 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학술적인 의견 이런 걸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얘기했고요. 청문위원장이었던 이상민 의원은 짧은 시간에 법률 의견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명확한 불법의 이유를 찾기는 쉽지가 않았다. 예. 앞으로 자료 제출을 더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좀 다른 의견이었어요. 어떤 의견이죠? 장 의원은 후보자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예. 굉장히 노골적으로 1심은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판결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들도 있었다. 또 현대중공업 관련된 법률 의견서가 명확하게 자신이 딱 걱정했던 이제 그런 부분 우려를 드러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의견서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명확하게 부적격해야 되겠구나는 판단이 들었다 얘기를 했어요. 예. 장혜영 의원과 권영준 후보자의 청문회 때 질의응답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 법률 의견서에 대한 비용은 로펌이 냅니까? 아니면 소송 당사자가 냅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소송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송 당사자 편을 들었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네. 장 의원 이게 정의당이 이제 혼자 그 부적격 의견을 냈는데 네. 민주당이 도대체 왜 찬성 쪽으로 돌아섰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권영준 후보자의 명확한 불법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명확한 불법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변호사법 위반이나 뭐 겸직금지 이 의혹이 있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누군가가 판단을 하거나 해줘야 되는데 예. 아무도 안 했잖아요. 여러 로스쿨 교수들이 권영준 후보자의 법률 의견서를 통한 거액의 수입이 변호사법 109조 위반이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명확하게 변협이 뭐 이건 불법이라고 의견을 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해준 게 없는 거예요. 민행배 의원은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 영리행위인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인지가 제일 큰 쟁점이었는데 예. 이 쟁점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한변협이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하는데 끝까지 아무런 입장을 안 냈습니다. 대한변협 감사인 정철성 변호사가 변협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변협은 끝까지 입장을 안 냈어요. 정철성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변협 법제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야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법제위원회의 검토 의뢰 자체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전에는 변협이 능동적으로 의견을 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의뢰가 없었으니까 입장도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좀 납득하긴 좀 어렵네요. 예, 그리고 예.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영건 교수는 권 후보자의 특정 로펌이 수임한 사건의 의견서를 작성한 행위가 학문 연구 차원의 것이 아니라면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긴 했어요. 예.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두 번째는 혹 때려다 혹 붙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민주당의 한 청문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제청인데 예. 여기서 부적격으로 낙마한다면은 다음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후보자가 나올 것 아니냐. 그 후보자가 권영준 대법관보다 낫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그런 취지인데 민주당 입장에서의 이익을 생각한
입장 전환이었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송기현 의원이 파출소 피해려다가 경찰서 만날 수도 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했다 그래요. 예. 장혜영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고액의 의견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막판에 인준에 찬성한 것은 정치적인 고려를 했기 때문인 걸로 본다. 예. 혹 때려다가 혹 붙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던 걸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있어요? 예, 이유가? 세 번째는 민주당에서는 처음부터 권영준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호적이라고요? 왜죠? 예. 그 청문회 때는 굉장히 세게 비판했잖아요. 전반적인 기류가 조금 좀 우호적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수임하였던 모든 사건에 대해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고 소송 중인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제 제출된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민행배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자신에게 제기된 문제를 해소해가는 그 과정이 진지하고 진정성이 이루어졌다.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리고 자신이 의견서를 냈던 로펌에서 제기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데 대해서 내 건을 돌려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민주당 의총에서 송기현 의원하고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이 찬성을 하는 토론을 발언도 하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 본방송 이후에 유튜브 노커 채널에서 권영철 대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